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칭찬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자, 어떤 분께서 칭찬을 해주셨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갑석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좀 칭찬해 드리고자 합니다. BBS 라디오에서 제가 처음 배웠는데요. 특히 지난번 제가 그 최고위에 출마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좀 기죽어 있을까 봐 상당히 저한테 큰 칭찬해 주시면서 용기 불어 넣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 개인적인 감사를 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당이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서로 손잡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화합하고 협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의원님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품격 있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드립니다. 허은하 의원님께서 정말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그걸 가지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그 허은하 의원님의 바람이 컸기 때문에 또 저에게도 그런 바람을 담아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데 그 고분분투하고 계신 일에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허은하 의원이 기울지 않은 유연성과 다양성으로 국회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송갑석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과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학생 시절에 제4기 전대협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시고요. 또 uk고를 치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화 운동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셨겠죠? 네, 아무래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전대부장을 했던 시기가 1990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워낙에 학생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결과로 감옥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으로 조금 길게 살았는데 정확하게 하면 5년 한 2개월을 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제가 뭐 자격정지 그때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운동 쪽에 뜻을 두고 활동을 했었고, 이제 또 아무래도 지역사회운동이다고 보니까 이제 지역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뭐 자연스럽게 가까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 정신이에요.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 정신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치 활동 그리고 또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80년 5월에 전남대학교 정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80년 5월 8일이고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실현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정신이 갖고 있는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민생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 의정 활동의 중심이 되고 좌표가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지만 또 항상 지향해야 되는 면은 미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다라는 국민이 계셨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무너진 영상을 보고 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고 저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 아파트가 무너졌으니까 그 대신 살 집을 좀 구할 거를 이제 좀 지원을 해주라 이것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엄청난 금액을 원하고 저희 입주 예정자들을 뭐 이게 무너졌다 해서 저희한테 뭐 새로운 아파트 값을 주라 이런 것도 아니었죠. 이 모든 게 귀 기울여주게 한 이 모든 게 송갑석 의원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저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때 당시 그 뉴스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좀 참혹하고 놀랐습니다.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주해야 하는 입주를 한 1년 정도 남겨놓으신 분들이었죠. 그 아파트가. 네. 근데 이제는 또 다시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게 되니까 앞으로 또 몇 년의 시간을 경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건설을 시행과 건설을 하고 있었던 곳과 입주 예정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몇 달 동안 쭉 조율하고 중재하고 그러면서 다행히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뭐 물론 맨 처음에 원했던 것의 100%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또 선제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조정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타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있을 수 없는 사고였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또 완화시켜 줄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은 또 저한테 보람 있는 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 붕괴 사고 말씀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이런 사고가 나타나고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이런 붕괴 사고 좀 없어질까요? 어쨌든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기업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또 거기에 인력 투입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네. 문제거든요. 예. 모두 이제 그런 점에서 사고가 났었고 또 마침 우리 국회에서 이제 뭐 중대재해법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통과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뭐 하나 특히 건축에 있어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그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계기가 그 두 번의 큰 사고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약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조금은 좀 피해자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민생을 살피시는 모습,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좀 따뜻했습니다. 그런 면을 칭찬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가게 손님들이 또 코로나에 방문하시게 되시면은 또 영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손님 걱정, 일 걱정. 정말 장사 접고 저녁에 뭐 배달업을 따로 하신다거나 대리운전까지 하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버텼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해 주시고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민생 법안 계속 발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의원님께서 2021년 대표 발의하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참 보람 있는 법안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통과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집합 제한을 하거나 집합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런다면 국가 전체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을 한 거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거기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4차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쭉 됐었죠. 그런데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근거에서 개략적으로 이런 업종은 이 정도의 손해였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균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개별 소상공인 한 명 한 명한테는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는 면도 상당히 좀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법적인 체제가 구비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소급 적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뒤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와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 1차, 2차, 3차의 지원은 이미 된 거고. 네, 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원된 걸로 가름하고 자, 지금 법 만든 후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보상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의원들 간에 또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컸고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뭐 70% 이상은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당시 주장을 했습니다. 제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급 적용을 시키면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거든요. 다시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리고 또 그거 계산하다 보면 앞으로 줘야 될 돈의 규모도 규모지만 또 돈의 회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빨리 줘야죠. 또 그것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설득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소급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말도 틀린 말이 네네, 전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으로 좀 이렇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부분이 국민들께서 좀 의지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1대 국회 충분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것은 제가 이제 지역구가 광주니까요. 광주 서구갑인데 광주 전체의 현재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광주 동공항 이전 네. 문제입니다. 몇십 년 동안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 데 따르는 좀 법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조금 만만치 않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그것이 저희 광주로서는 수십 년 된 묵은 과제고 또 제가 마침 또 국방위 소속이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광주라고 하는 곳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군 공항을 이제 다른 군 본연의 훈련도 임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법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남아있는 국회에서 이번 21대에서 제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네. 다음번에 칭찬 주인공을 저희에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님이십니다. 김상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입니다.